안녕하세요. 소양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보시라고요. 제가 처음에 많이 그렸던 찔레꽃을 채색해 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이게 도자기 물감 쓰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물감이 흙이 쫙 빨아들여 가지고 붓이 붓자국도 안 나고 이렇게 붓이 방향으로도 안 가고 뻑뻑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감도 막 붓자국이 팍팍 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붓자국과 물을 너무 빨아들여서 제가 원하는 대로 채색이 잘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처음 배울 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라고 영상 준비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나를 보다 보니까 바림이라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발라주고 물기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접목해 봤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먼저 물감을 칠하기 전에 꽃잎에 물을 발라서 물기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물감을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다 이런 방법을 쓰는 건 아닌데 물감 중에 이렇게 좀 된 물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감들은 채색이 쉽지가 않아요. 붓이 잘 먹히지도 않고 이렇게 붓질이 잘 안 가거든요. 방향대로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물을 먼저 발라주고 물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물감을 칠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발려요. 근데 요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화장토는 물에 묻으면 이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바를 때 물을 너무 많이 묻히거나 아니면 붓질을 계속 물을 바를 때 붓질을 위에다 자꾸 덧칠하시게 되면 화장토가 밀려서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발라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를 먼저 내준 다음에 그 위에 물감을 발라주는 처음 채색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 물감을 펴 바를 때 어려운 점이에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거를 숙달이 되면 나중에는 물기를 안 내도 그냥 붓질을 해서 채색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자기 물감이 돌가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붓질이 안 나와요. 막 그 위에다 자꾸 발라봐야 떡지기만 하고요. 그리고 붓질이 막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지저분하게 막 덧칠하듯이 막 되게 떡칠하듯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붓질이 적응되실 때까지는 이렇게 물기를 낸 다음에 그 위에 물감을 채색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셔 가지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화분이 그냥 물감이랑 물을 확 빨아들이지 막 붓자국은 쨍하게 나지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겟책을 제가 생각하다가 다른 영상을 보는데 민화에서 그렇게 발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애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을 또 너무 많이 써서 화장토가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뭉쳐지고 떡이 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을 살짝만 발라주고 물기를 내준 다음에 그 위에 물감을 발라주니까 지금 이 분홍색 물감이 굉장히 떡이 잘 지는 물감이에요. 두껍고요. 좀 약간 밀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좀 된 물감인데 그렇게 발라보니까 굉장히 잘 펴지고 예쁘게 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밑바탕 칠할 때만 그렇게 해주시면 한번 물감이 발린 그 위에는 대체적으로 좀 잘 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찔레꽃 제일 밝은 바탕으로 제가 핑크색 깔아 주었고요. 중간색으로 제가 레드에 물을 많이 타서 꽃잎이 접히는 밑에 부분이라던가 겹쳐지는 부분, 안쪽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있어요.
자, 찔레꽃은 그렇게 색깔 진하게 안 들어갈 거거든요. 색깔 자체가 은은하게 나오는 꽃이고요. 향기가 참 좋은 찔레꽃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갈 거라서 오늘 영상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한 60분 넘는 건데요. 제가 3배속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줄였어요. 보시는데 어려움 없죠? 이렇게 영상이 너무 지루해서 길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많이 편집을 했어요. 그래도 보시기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꽃잎 안쪽하고 그 다음에 꽃잎에 그네지는 부분에 중간색으로 레드에 물을 많이 타서 칠해주고 있어요. 일단 꽃잎 넓은 거부터 채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채색을 하는데 이게 영상이 반대로 나와요. 저도 당황스러운데 제가 왼손잡이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영상이 반대로 나와요. 저는 오른손을 쓰는데 될 수 있으면 방향을 왼쪽의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칠을 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야 물감이 손에 안 묻어 나오고 그 위에 칠한 게 마르는 동안 또 밑에 것도 칠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순서로 하면 물감이 이렇게 차례대로 칠해져서 이렇게 손에 자주 이렇게 안 묻게 되기 때문에 이 물감이요, 이 색깔이 돌가루가 들어간 이 물감은 손에 많이 묻어나면 지워져요. 그래서 채색하실 때 짜임새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쓰니까 왼쪽 위쪽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칠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야 손에 물감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채색 방향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은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반대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데 마지막에 그냥 포인트만 살짝 조금 더 레드에 물을 섞어서 칠해주고 있어요. 레드는 칠하고 나면 진하게 칠하지 않는 이상에는 물만 가지고 조금 더 칠했을 때는 말랐을 때 뿌해지기 때문에 색깔을 내가 어디 칠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채색하시면서 내가 어디 채색을 했는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칠한데 또 칠해서 계속 겹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에 구웠을 때 좀 쨍하게 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을 넣어 주고요. 지금 요거는 레드에 블랙을 살짝 섞었어요. 많이는 말고요.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빛 또는 갈색으로 해서 제가 마지막 음영을 넣어 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마무리 되면 꽃은 어느 정도 이제 꽃 이파리는 마무리가 되고요. 잎사귀 칠한 다음에 다 마르면 나중에 꽃 있는 안쪽에 꽃수술 그려줄 거예요. 자, 요 브라운 색깔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여태 중간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음영을 넣어줬는데 만약에 어두운 색을 너무 진하게 넣거나 많이 넣게 되면 이 음영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판같이 밋밋해지기 때문에 이 어두운 색은 최대한 적게 쓰는 걸로 항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어두운 색을 쓸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살짝 포인트 위주로 어두운 부분, 최고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꽃잎은 거의 채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를 칠해 볼게요. 다크 그린색에다가 옐로우를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밝은 연두색 밑바탕으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섞어서 그린색으로 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연두색 계열, 밝은 연두색 계열은 불에 구웠을 때 거의 이런 색 색깔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얹어지는 다크 그린이라던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그린을 만들면 걔네는 불에 구웠을 때 색이 굉장히 탁하고 어둡게 나와요. 그린 계열은요. 그래서 제 색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색깔이 예전에는 많이 쨍하게 다르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도 채도가 많이 떨어지는 색깔이에요. 원래 그린 계열이 불에 만나면 되게 어두워져요. 탁하고요. 그래서 밝은 색깔로 일단 연두색을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다크 그린인데 물을 많이 섞으면 그린색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물을 많이 섞어서 중간색을 넣어주고 있어요. 제가 칠하는 방식은 일반 도자기 공방에서 배우는 그런 채색법은 아니에요. 저는 수채화를 원체 좋아해서 수채화를 많이 보고 공부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도자기 페인팅을 하면서 그 붓 한 번의 터치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저는 수채화가 좋아서 수채화를 접목시켜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수채화가 좀 약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던 게요. 저는 수채화 같이 이렇게 투명하면서 선명하면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물감이 처음에는 이런 물 조절이라든가 색깔 조절을 전혀 할 줄 몰라서요. 예를 들어서 뭐 핑크면 핑크, 빨강이면 빨강 이렇게 단색적으로 처음에 칠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불에 구웠는데 어머 다 날아가고 막 색깔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칠할 때는 두껍게 쨍하게 막 한 겹, 예를 들어 빨강이면 빨강을 그냥 막 여러 겹 칠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고 막 이상한 판화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버렸어요. 처음에 할 줄 몰라서 정말 많이 버리고 하면서 색깔도 물 조절을 해 가면서 그리고 붓질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불에 구웠을 때 깊이감이 다른다는 거를 늦게 깨달았어요. 이게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분들이 저 보고 색깔 되게 잘 쓴다고 물 잘 쓴다고 막 이렇게 막 칭찬하시는데 제가 진짜 엄청 많이 버리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진짜 이게 올리고 할 저기도 아닌데 최근에야 진짜 이렇게 나눔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식을 나누고 하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자, 지금 색깔 칠하는 거 보시면 제가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물감을 가지고도 물을 많이 타고 적게 타고 그 다음에 붓질을 어떻게 하는지 뭐 붓질도 한 번, 두 번 하는 거와 세 번, 네 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이게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깊이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채화 느낌이 좋아서 이거를 접목시킨 거예요. 따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 공방에서요. 자, 이렇게 지금 짙은 색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색깔은 파랑에 다크 그린을 섞어서 약간 청록색이 도는 색을 칠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어두운 색으로 해서 다크 그린에 레드를 섞어서 약간 붉은빛 도는 그런 어두운 갈색을 아니 녹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느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방에서 배운 색깔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요. 요거는 수채화 느낌이 나는 그런 채색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같이 접목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물감을 뭘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채색하는 이 방법은 물감은 일반 도자기 페인팅 물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딱히 정해진 건 아니라서요. 집에 쓰시고 있는 그 물감으로 쓰시면 되는데 단지 채색 방법이 일반 공방에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림 느낌이 많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로운 물감을 막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는 자꾸 쓰던 물감이 손에 익어서 물감 연습하는 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쓰던 물감을 최대한 그 느낌을 끌어내서 살린 다음에 나중에 다른 물감으로도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채색 방법이 달라서 물감과 상관없이 채색 방법이 달라서 약간의 이 음영이 나오기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으로 수채화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훨씬 살죠. 어두운 부분만 제가 포인트를 해서 다크 그린 안쪽으로 해서 제가 해 줬어요. 이제 거의 꽃은 꽃 쪽으로는 수술 빼고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벌 칠할 건데요. 이게 벌인지 나비인지 제가 이런 건 또 잘 못해요. 자, 일단 날개 부분 파란색에 블랙을 살짝 섞어서 물을 많이 탄 다음에 날개 부분 칠해 주었고요. 몸통도 살짝 음영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벌 하면 몸에 노란 줄, 까만 줄 생각나시죠? 이제 그거 칠해 줄 건데 자, 이렇게 그 전에 앞서서 날개도 안쪽으로 조금 더 진하게, 요게 불에 구워 나오면 이렇게 진하지 않고 아마 조금 더 밝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채색할 때는 조금 이렇게 음영을 넣어 줬어요. 이게 뭘까요? 자, 그 다음에 꼬리하고 몸통 부분 노란색, 까만색 줄 넣어 줄게요. 그러면 조금 벌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노란 줄 다음에 까만 줄로 몸통을 칠해주고 있어요. 까만색에 물을 조금 넉넉히 타서 살짝 줄을 그려주고 있어요. 아이고, 앞쪽이 안 보였네요. 자, 이렇게 까만 줄 몸에 넣어주고 있어요. 자, 줄만 넣으면 입체감이 안 사니까 몸통 부분에도 같이 음영을 넣어줬어요.
날아가는 벌도 있고 꽃에 앉아서 꿀을 빠는 벌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벌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진짜 마지막으로 꽃 수술을 한번 해볼까요? 자,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이번에는 블랙을 조금 더 많이 섞었어요. 그래서 짙은 갈색을 만들었고요. 그 색으로 해서 가운데 수술을 그려주고 있어요. 보통 노란 수술을 많이 해요, 찔레꽃은. 근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진하게 칠해줘도 예쁠 것 같아서 요번에는 노란색으로 안 하고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술을 넣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었어요. 어떠세요? 오늘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 배웠을 때 너무 힘들었던 물길 잡는 거 별거 아닌데도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물감이 잘 안 먹고 또 확 빨려 들어가서 붓자국 쨍하게 남고 채색이 떡이 되고 엉망이 되고 제일 처음에 제일 힘들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다음에는 제가 유약 흑유 닦기랑 제가 유약 요번에 작업한 거,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한 거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소양수제합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